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주미 크론하고 주미 룩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렌즈를 그래서 갖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이 주미 크론 같은 경우에 이 룩스 대비 상당히 좀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컴팩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작은 조합을 희망하신다면 크론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룩스 같은 경우에는 크론보다는 좀 사이즈가 더 크고 묵직한데요. 이제 두 렌즈 간의 그 사이즈 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조리개의 밝기겠죠. 그래서 좀 더 밝은 상황에서도 내가 찍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룩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리개가 무조건 밝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대부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리개가 밝은 렌즈를 선호하는데요. 반드시 꼭 내가 밝은 렌즈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밤에 찍고 싶어서 난 밝은 렌즈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F2로 개방하더라도 어두운 밤에 충분히 찍고도 뭐 그렇게 노이즈가 거슬리지 않는 그런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뭐 이제 진짜 더 어두운 상황에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은 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이 진짜 한 스탑 정도 밝기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진짜 룩스가 어떤 좀 더 밝은 렌즈로서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4든 F2든 밤에도 찍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렌즈를 보고 일단 사이즈부터 지금 이제 또 설명드릴 다른 차이점을 고려해 보신 뒤에 정말 내가 필요한 렌즈가 뭔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룩스는 지금 현행 룩스를 사용하고 있고, 크론은 제가 현행 크론을 사용하다가 룩스를 사용하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대여를 했던 이제 크론 같은 경우에는 현행 바로 전세제의 이제 크론입니다. 이 크론과 룩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조금 이 발색인 것 같습니다. 크론 같은 경우에 좀 더 진득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발색이 좀 더 진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투명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색의 차이 때문에 그 크론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룩스로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론의 어떤 그 발색이 점점 더 생각이 나서 좀 기회가 닿으면 크론도 한번 추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룩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억제 능력이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플레어라든지 아니면은 고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옵티컬, 그 광학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레어를 사진에 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특히 해가 질 때 역광을 이제 바라보면서 플레어를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또 그렇게 사진에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룩스는 정말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이제 그 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론을 상당히 그런 플레어 효과 때문에 즐겨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룩스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크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과학적으로 챌린징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같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론과 룩스 같은 경우 차이점을 잘 모르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둘 간의 차이점은 필름 바디에서보다는 디지털 바디에서 좀 더 그 부각됩니다. 필름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름으로 찍은 사진의 그 크론으로 찍은 사진의 장르와 좀 더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룩스로 찍은 사진의 장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큰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둘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그 신경 써서 본다면 좀 나는 편입니다. 그 차이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발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룩스 같은 경우 좀 투명한 그런 느낌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 간의 어떤 차이는 당연히 보케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배경 흐림의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룩스라고 무조건 배경 흐름이 더 좋은 건 아니고요. 크론이 때때로 수채화처럼 더 부드럽게 배경 흐린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종종 이제 크론의 느낌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진짜 룩스를 이미 갖고 있지만 크론도 한번 추가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론이든 룩스이든 라이카는 렌즈의 어떤 출생 시기에 따라서 세대별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좀 더 갖고 있는 그 이제 라이카 강남 매장의 신하셀 매니저님을 초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들어보면서 룩스와 크론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셀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도카메라 강남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하셀 매니저라고 하고요. 앨런킴님하고는 예전부터 사진 관련해서 많이 조언도 받고 많이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늘 이 공간에 오면 편안하게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눠주시고 차 한잔 하는 게 저도 너무 즐겁고 그러다가 유일한 단점은 자꾸 지름신이 온다는 게 그것이 네,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도 걔는 자꾸 오니까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제가 요 크론을 잠시 대여를 해서 찍어봤는데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주미 크론으로 시작했다가 네네. 이제 룩스로 갔다가 크론이 계속 생각나서 다시 한번 빌렸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또 제 블로그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크론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세대별 어떤 특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네네. 네. 저도 사실은 전부 다 많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다 네. 알진 못하겠지만 네. 제가 손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좀 네.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뭐 세대수로 나누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거의 6세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1세대부터 6세대까지 순서대로 출시가 되었는데 네.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육군 팔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지금도 제품 자체의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렌즈이기도 많이들 하고요. 찾으시더라고요. 네. 전 사실 1세대란 이름은 익숙치 않지만 네. 다들 육군 팔매에 대해서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렇죠. 도대체 뭐길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거의 실질적으로는 1900년대 중반 정도에 출시가 된 렌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 결과물을 봤을 때 물론 당연히 디지털적으로 현재 나온 렌즈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네. 그 특유의 글로우한 느낌, 어떤 손님은 표현을 하는 게 약간 진주빛의 외관을 껍데기를 따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렌즈를 개방했을 때도 선예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라이카 올드 렌즈를 쓰시는 분들이 괜히 그런 환상을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매력 있게 다가오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사실 네. 크론도 그렇지만 룩스도 네. 세대별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좀 간단히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룩스 제품 같은 경우도 1세대부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까지도 세대수를 거쳐서 크론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되었는데 네. 룩스도 지금 크론 앞서 말씀드린 크론도 이제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넘어갔을 때에 라이카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좀 제품의 이제
그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되었어요. 네. 도장도 마찬가지고요. 외관 뭐 이런 네, 외관의 크기도 조금 작아졌고, 거. 네. 그다음에 도장이 좀 더 1세대 쪽에서 처음 초창기에 만들어진 외관이 좀 더 세련됐다면 그 이후에 나온 외관들은 물론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조금 더 원에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신경을 덜 썼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 군매수가 좀 줄어들었다가 음. 다시 현행에 와서는 점점 군매수가 조금씩 늘어서 네. 그 중간에 이제 ASPH 비구면 렌즈도 라이카에서 집어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50mm 주미크론 렌즈, 아포 주미크론 같은 경우는 색수차를 잡아주는 아포 렌즈도 이제 집어 넣어서 네. 뭔가 군매수의 차이가 조금씩 생기면서 과학적인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셀 매니저님도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아, 네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렌즈의 크롬과 룩스 둘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가격은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고 가격 빼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찍어본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개체는 네. 이제 35mm 지미크론 4세대 렌즈이고요. 4세대 렌즈가 이제 3세대 이후에서 넘어오면서 최대 개방에서도 색수차가 확실히 느껴지는 게 많이 줄어들어서 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랑 눈으로 본 사진과 크게 저는 차이를 못 느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아마 대부분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4세대 사모크론 4세대 렌즈가 이제 보케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는 렌즈입니다. 네. 그 주변에 불빛을 받았을 때 네. 제가 찍는 피사체 주변에 빛의 그 표현되는 부분이 약간 몽환적이면서도 몽글몽글하게 표현이 되니까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급 궁금해져서. 네네네. 네. 그래서 오케이. 저는 그런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음. 오히려 그 주변의 보케가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찍는 피사체의 집중도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금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찾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행밖에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또 개인적으로는 올드 렌즈를 잠시 빌려 써봐도 저는 일단 현행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또 올드 렌즈를 찾는 분들은 그 세대별로 완전히 그걸 또 추구하시는 부분이 명확해가지고 그렇죠. 궁금했는데 오늘 또 그 4세대 보케 그 부분 제가 모르고 있던 건데 괜히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저희 쪽에 또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네. 같이 오셔서 한번 테스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다음에 한번 꼭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설명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요청을 한번 네. 다시 영상 출연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두 렌즈 간의 어떤 특성 그리고 각각의 세대별 특성을 좀 잘 기억하신 다음에 나에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꼭 더 비싼 렌즈라고 좋은 렌즈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룩스가 더 비싸고 그러니까 더 좋은 렌즈겠거니 생각해서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을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